자,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22번 문제 같이 봅시다. 딱 보자마자 저 루트를 보고 앞에서 조금 말려서 시간을 뺏겼거나 평소에 노가다에 조금 자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평소에 노가다를 즐겨하고 자신 있어 하면 달려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사실 루트가 있어서 어려운 건 아니야. 왜 어렵지 않냐면, 얘는 나는 무슨 조건을 보고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했냐면 루트 n이 자연수일 때라는 조건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선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 분석하라고 하잖아. 난 루트가 짜증이 나서 루트에 집중을 했거든. 그리고 여기서 멍청하게 16, 17, 18 이런 거 구하는 사람 없지? A16, A17 이런 거 구하는 멍청이들 없지? 그러면 얘는 애초에 뭐였기 때문에 이 이상에 대해서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15도 필요 없지. 14까지만 오면 되잖아. 루트 n이 자연수인 건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야 라고 하면 n이 4거나 9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일반적으로 계속 일씩 작아지다가 경우가 나뉘는 구간은 n이 4일 때 9일 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가 없고, 자, n이 어떻게 되냐? n 플러스 1 빼기 1이다. 앞으로 갈수록 하나씩 작아지지. 언제? n이 뭐일 경우에? 2, 3, 5, 6, 8, 10, 14인 경우에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 아니면 어떻게 되거나 an이 0 이하이거나. 맞지? 이거 뭐 한 거야? end를 부정해서 5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쟤는 뭔가 같이 써주는 게 좋아 보이긴. 같이 어이씨, 아이패드 일 똑바로 안 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일단 쭉쭉쭉쭉 내려오면 되잖아. A15가 1이었으니까 얘는 어디까지 그냥 내려오면 될 것 같아? 10까지는 내려오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1씩 작아지니까 5 작아졌을 거 아니야? 여기는 그냥 단번에 와야지. 야, 세상에 이거 등차 수열의 점화식인데 이걸 1, 2에서 A14, A14 이렇게 규칙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조금 그렇지 않냐? 수열 노가다니까 하던 대로 가는 거네. 그러면 이제 A10으로부터 A9로 갈 때는 케이스를 나눠야겠지? 어떻게 되겠어? A9가 0 이하면 어디에 걸려? 여기에 걸리잖아. 그러면 A9는 마이너스 5 되지 않겠냐? 근데 케이스 2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A9가 양수였다면 여기에 걸릴 거 아니야, 식이. 그러면 똑같이 써봐. A10은 어떻게 돼? A9 빼기 3, A3. 그러면 뭐 먼저 할래 하면 너는 일단 짜져 있어. 이렇게 안 보이는 대로 보여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럼 얘는 어디까지? 이제 8부터 시작해서 5까지는 그냥 내려올 거잖아. 그러면 A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5까지 그냥 계산되지 않겠어? 여기까지는 별로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다시 서브 케이스로 나눠야 되지 않겠어? 서브 1 뭘로 나누냐? A4가 0 이하인 경우, 서브 2 A4가 0보다 큰 경우. 그러면 너도 일단 저기 안 보이는데 찌그러져 있고 얘부터 생각하자. 여기다 선 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A4는 그냥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쭉 내려오면 A2는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A1이랑 A2는 서로 부호가 반대여서 이 케이스는 끝났네. 됐니? 이래가지고 면수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A4가 양수면 다시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A5는 마이너스 9였고 얘는 어떻게 돼? A4 빼기 2 A2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귀찮아. A4는 2A2 빼기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씩 감소하는 애기 때문에
A2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A2의 값이 어떻게 돼? 11 이렇게 되나? 그러면 뭘 확인해야 돼? 케이스 어썸션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돼. 이 조건은 이미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케이스 1의 어썸션은 더 확인할 필요가 없고 지금 서브도 얘랑 얘를 하고 있는 거잖아. 서브에서는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A4가 어떻게 돼? 양수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없어? 없는 거 같아. 내가 계산을 틀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 거야. 됐니? 내가 계산을 잘 틀리기 때문에 잘 감시해. 그러면 A1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뭘로 하면 돼?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는 다 통과. 그러면 이제 구린 케이스도 넘어가야겠네. 얘는 다음 페이지로 갈까? 그지? 아니 왜 그러면 확률 통계 시험지가 있는데 굳이 그렇죠. 그지? 네. 여백. 그치 거기다 풀면 되는데 굳이 얘를 저기다가 실수하기 좋게 풀 이유는 전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되냐? A9는 3A3 빼기 4였고 얘는 아직 뭐가 유효하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케이스 어썸션이 만족된다는 걸 몰라. 케이스 1에서는 바로 A9의 값이 나왔잖아. 근데 얘는 A3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 어썸션이 만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앞에 문제 풀 때도 계속 케이스 어썸션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지. 그거 확인 안 하면 이 문제에서 바로 골로 간다. 왜 그러면 답 하나 더 나오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A3이 3분의 4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굳이 A3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올라가느니 여기서 처리해 놓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는 쭉쭉쭉쭉 작아지겠지. 언제까지? A5까지는. 그러면 4만큼 작아지니까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시 뭘로 나눠야 돼? 구려. A4가 0보다 큰 경우하고 작은 경우가 쉽다는 거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갖거나 작은 경우 항상 쉬운 거 먼저 좀 합시다. 그러면 얘로 오면 어떻게 돼? A4는 3A3 마이너스 9고 여기서 하나 더 내려가면 이렇게 되나? 그럼 여기서부터 A3이 뭐 나와? 5 나오면 안 깨지잖아. 뭐가 문제야? 되잖아. 그러면 A2는 뭐야? 5? 아닌데 깨져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깨져야 돼. 이게 여기다 오면 문제되네.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게 뭐야? 서브 케이스 어썸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야 되잖아. 큰일 날 뻔. 근데 이거는 습관이 있으면 내가 원래 실제 문제 풀 때 이런 걸 체크를 하거든. 근데 지금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서 그런데 내가 아까 오늘 컨디션 좀 이해 좀 해줘.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깨졌어. 왜 그러면 이게 6대니까 서브 케이스 어썸션에서 모순에 걸리겠지? 그래서 얘는 안녕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4가 0보다 크면 저기다 집어넣어야겠지? A5는 A4 빼기 2A2 이렇게. 그러면 A4가 어떻게 돼? 3A3 플러스 2A2 마이너스 8이고 0보다 크다라는 거 알아야겠지? 그러면 얘는 이거에 대한 거 식이 2개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나 줄어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서 하나 더 줄어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러면 어떻게 돼? A3 빼기 A2가 1 되나? 그러면 미지수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A3을 뭘로 정리해서? A2 플러스 1로 정리해서 위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4A2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A2는 4분의 7이고 A3는 4분의 11이어서 얘를 가지고 여기다 쇽 집어넣어보면 케이스 어썸션이 만족된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뭐도 확인해줘야 돼? 얘도 확인해줘야 되는데 4분의 11이면 얘도 만족이 됐지? 케이스 어썸션 다 만족된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A1의 값은 뭐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앞 페이지에 구해놨던 거 다 곱하면 얘랑 죽으니까 3 곱하기 7 곱하기 11 돼서 231 되겠다. 됐니?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루트가 있어서 노가다 하다가 실패하면 시간만 날리겠다 해서 포기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루트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상당히 강력한 조건이라서 사실은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 사실 22번에 막 그래프 개형 따지는 킬러 문제 나와서 피통 싸는 것보다는 시간 많이 안 쓰고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해. 15번 같은 문제보다. 그지? 근데 보통 15번에 수열 나오다가 갑자기 22번에 수열 내고, 그지? 뭐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꼼꼼하게 하기만 하면 되고, 제일 함정은 뭐냐면, 케이스 어썸션 안 따져서 틀리는 게 제일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아. 근데 앞에 문제 풀 때도 경우 나누기 하면 항상 케이스 어썸션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습관 들이라고 했잖아? 이게 평소에 연습만 잘 되어 있었으면 높은 확률로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어차피 기계적인 문제 풀이로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 안 낸다고 했잖아. 항상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는 생소한 형태로 낼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기계적으로 풀다가 시간 뺏기고 망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지. 항상 차근차근 분석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풀기만 하면 15번도 꽤나 풀만하고 22번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 됐니? 자, 그럼 22번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